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정권 교체됐죠. 벤야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됐는데 1년 6개월 공백을 거치고 엄청나게 강경파죠.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복귀한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야 니들 자꾸 이란하고 접그러고 있으면 우리 이거 우크라이나에 줘버린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게 가면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중국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의 군사기지 주변에 아주 뻔하지만 당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얄팍한 짓을 해오고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했다가 TV조선에서 아웃돼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폴란드 PGZ 그룹하고 한국의 현대로템이 컨소시엄 합자회사를 연말에 출범해서 K2PL 전차 설계하고 생산에 들어간다. 800대죠.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게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 빨리 줘라 라고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까지 5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최대의 K2 전차 운용국이 될 폴란드가 이달 말 현대 로템과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 간의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고 K2 전차의 현지화 버전인 K2PL 전차 생산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도입분 180대 외에 K2PL 물량만 최소 800대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폴란드는 이 컨소시엄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K2PL 전차 판촉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국군이 대량 도입 중인 15식 경전차의 해외 수출 버전 VT5가 완전 무인화 모델로 시장에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30톤급의 전차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임무를 태블릿 PC를 이용해 게임하듯이 수행할 수 있다는데 과연 이 전차가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 해군이 마크 54 경어뢰의 투발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고고도 대잠전 무기전력, 일명 하옥 초기 작전 능력을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경어뢰에 활공 키트를 달아 10km 이상 긴 거리에서 어뢰 투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어뢰뿐만 아니라 일반 항공폭탄 탑재도 가능해서 P8 포세이돈의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7함대 배속 임무를 마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주말트급 구축함 초도함인 주말트함이 곧 대규모 개수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12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양한 무인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드론 지휘 모함으로 환골탈퇴한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초당적 의원 모임 16명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로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안 문제 때문에 개조 작업 후에 공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K2PL, K2 전차보다 덩치를 더 키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K2 전차는 여기 있는 보기륜이 6개, K2PL은 하나 더 늘려서 7개. 그러니까 이 전차 길이가 한 1m 이상 늘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죠. 그 K2PL을 합자 생산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제 출범하고 그리고는 설계 바로 해서 이미 거의 개발은 다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고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800대 생산해서 폴란드군이 쓴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합작해서 됐으니까 이제 같은 몸이니까 유럽 지역에 특히 동유럽 지역에 판촉에 들어간다. 아마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 경전차죠. VT5. 이걸 무인화 버전을 출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해외 판촉을 한다는데 태블릿 PC 그러니까 이 휴대폰 같은 이런 데다가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월드 오브 탱크 같은 그런 게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건데, 아니 월드 오브 탱크야. 그냥 움직이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갔다가 뭐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하면서 쏘고 하는 이거지만, 실제 전차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로 사람도 안 탄 이 전차를 다 할 수 있다. 야, 해낼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중국은 까보 중이기 때문에 까보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태블릿 PC 가지고 웃기는 소리죠. 자, 여기 하옥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활공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뢰입니다. 우리 한국도 경어뢰 있죠. 청상어. 그런 청상어 같은 경어뢰인데 미국은 마크 54. 어뢰는 무겁죠. 경어뢰라 하더라도 이게 한 270kg 되는데 이걸 매달고 이렇게 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걸 딱 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0km 정도 활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탁 착수하면 이제 이 활공 키트는 떼지고, 그리고 어뢰만 분리가 되어서 물속으로 자망해 들어가서 한 9km 정도, 이게 이제 수중 자망 한 9km 정도 할 수 있으니까 9km 정도 적함을 쫓아가서 공격하는 이제 이런 그 활공 어뢰를 만들었다. 또 미국이 이것뿐만 아니고 퀵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한 100km 밖에서 기뢰를 날려보내는 활공 기뢰 발사 키트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포세이돈 이거 가지고 활공 어뢰, 활공 기뢰 이런 거 마구마구 쏴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도 KGGB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거 가지고 청상어에다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우리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줌알트. 이 줌알트가 이제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되나요? 여기 줌알트 보시면 앞에 함포 두 문 있죠. 그리고 옆에 뭐 사이드에 뭐 이상한 거 있죠. 요게 지금 수직 발사관들입니다. 이게 수직 발사관을 옆에다 지금 심어서 조금 더 쓸모 있게 만들었는데, 그리고는 이 함포를 떼내고, 그런데 두 문 중에 함포가 두 문이죠. 한 문만 떼내고 한 문은 놔두고, 그래서 이 한 문 떼낸 이 자리에다가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그 미 육군이 사용하는 다크 이글 2000km 날아가는 그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발사체죠. 이거에다가 다시 추진체 하나 더 붙여가지고 2단 로켓화 해가지고 함대지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로 쓴다. 그것도 무려 12발. 그거 이제 개수 작업 들어간다니까 여기 이제 토마호크 같은 대지 타격 미사일,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 거기다가 이렇게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까지 장착을 하는 제대로 된 전투함이 이제 줌알트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스텔스 능력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또 드론 지휘 모함으로도 쓴다. 이제는 뭐 드디어 줌알트가 돈값을 앞으로 하게 되겠네요. 자, 그레이 이글. 이게 아파치 공격 헬기하고 짝을 이루어서 아파치 공격 헬기의 스카우트 임무를 해주죠. 원래는 카이오와 워리어라고 하는 그 정찰 헬기가 해주던 것을 이제는 그레이 이글이 해주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걸 야 우크라이나에 빨리 줘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면 이거 가지고 정찰 임무도 하고, 또 여기 헬파이어 미사일 4발 다니까 이렇게 헬파이어 가지고 러시아 전차 때려잡고, 또 지금 영국이 브림스톤 2 미사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또 영국판 헬파이어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할 수도 있고 하는데, 빨리 줘라 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는 아니 여기 비밀 장비 많으니까 그거 좀 제거하고 줄게 하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 쓰는 최신 장비들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빨리 줘라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 의원 모임 16명이 이 구주라는 서한을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어가서 곧 이런 강력한 무인 공격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TV조선에서 왜 잘렸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위장해 주변국들의 군사기지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안보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요 군기지 주변 부동산 소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개인과 단체, 기업 등 민간 주체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군사기지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한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산케이 신문, 오키나와 타임즈 등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중국인들이 최근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 미군 기지 주변의 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가 해당 군사시설의 보안 약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은 단순히 중국인 개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케빈 마허 전 미 국무부 일본 담당관은 중국인들의 주변국 군사기지 인근 토지 매입이 중국 상무부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나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매체 벤엑스프레스 역시 중국인이 최근 사들인 다낭 해군기지 인근의 토지는 135개소에 달한다며 해당 토지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들로 현재 베트남군의 해군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정보당국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토지를 사들인 매입자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매입자들은 모두 베트남 현지 주민들이었지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로 대부분 중국인들의 토지 구입에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군사기지 인근에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 개인이나 법인은 149개이며 이들은 내륙과 해안 군사기지는 물론 국경지역에도 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군사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 자체를 무효화하는 등 토지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주변국 군사기지 인근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평시에는 해당 군사기지에 대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해당 기지에 대한 사보타주 공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주요 군사기지 주변에 중국인이나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의 명의를 빌려준 내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예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기지인데 후텐마 기지 이렇게 잘 보이는 건물들이 잔뜩 있죠. 이건 이 후텐마, 오키나와 또 이와쿠니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제가 오신트 소식통 이러면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대구에 F-15K 이륙하는 장면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활주로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야, 이거 F-15K 이거 정말 이렇게 이륙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완전히 눈높이 고도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보십시오, 이 아파트들. 천지로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기지 주변에 중국인들이 또는 중국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집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 그렇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차명으로 베트남 현지 주민들의 이름으로 샀는데 아니 저 사람은 다낭, 특히 다낭은 이제 완전 휴양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다낭의 아주 요지의 땅을 사는데 베트남인이야. 근데 저 베트남인이 저거 살 능력이 안 돼. 또 도대체 어떻게 샀어?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름만 빌려주고 중국인들이 산 거다. 그리고 중국 법인이 산 거다. 그래서 중국 법인이 총 135개 지역에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봐야 된다. 그거 왜 샀냐? 정보 취득하려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TV조선의 아침에 하는 그 신통방통 그 신문 해설해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북한 간첩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오산기지나 청주기지 이런 주요 공군기지 주변에 또 우리 성남기지 우리 서울 에어쇼 많이 하는 성남기지 우리 대통령기 이착륙하는 성남기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천지죠. 이거보다 더 하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북한 공작원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일,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동네가 생기고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활주로가 보이는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아파트를 안 샀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위성이 있어서 또 정찰기가 있어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위성도 없고 정찰기도 없으니까 그럼 뭐로 정보를 취득하냐? 당연히 이 아파트 사가지고 고정간첩 하나 앉혀놓고 매일 앉아서 F-15K 몇 번기 떴다. 지금 보면 이 번호 002, 2번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2번기 떴다. 또 무슨 대대 또 몇 번기 떴다.
그리고 몇 번께 앉았다. 그래서 하늘에 지금 몇 대가 떠 있다. 계속 실시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청주기지 주변에 F-35 몇 번기 떴다. 몇 대 떴다. 다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오산기지 안 하겠습니까? 군산기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옆에 가면 SK뷰 아파트, 야, 저걸 어떻게 저게 허가를 내줬냐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어마어마한 고층 아파트가 해군작전사령부 부대가 훤히 보이는 곳에 또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야, 이지스함 들어왔다. 나간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박격포라도 한 개 딱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박격포 퉁 쏴버리면 활주로 하나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또 박격포 퉁 쏴가지고 개 낳고 날려버릴 수 있죠. 해군작전사령부 옆에 SK뷰 아파트에 박격포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평소에는 뭐 멀쩡한 사람이죠. 우리 그냥 이웃 주민이죠. 그런데 유사시에 야 스타트 해서 이지스함 출항하는데 뭐 군함이 무슨 모터보트처럼 와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거 퉁 박격포로 쏴가지고 이지스함 레이더 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이지스 이야기까지 안 했는데 그 공군기지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 언론 어쩌고저쩌고 한 단체 있습니다. 미던년.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방통위에서 저를 갖다가 무죄 삼은 겁니다. 근데 TV조선은 경고 새벽 먹으면 지금 조건부 지금 그 허가가 다 있어가지고 경고 새벽 먹으면 허가 취소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게 심각하게 재심 들어가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 잘못했다라고 되면 TV조선은 경고 먹는 거예요. 그 세 번 먹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전문가로서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이 뭐라고 했냐.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국민을 혼란케 한다. 아니 내가 간첩 있는 거 확실했으면 간첩 신고해서 돈 벌었죠. 그걸 문제 삼는 방통위 그 위원장이 아직도 있어요. 기가 찬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된다 라는 겁니다. TV조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출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출연 요청이 들어왔지만 제가 주중에는 이렇게 재방송을 해야 되니까 출연 못한다. 주말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TV조선에 드렸었죠. 아무튼 지난 정권 때 TV조선까지도 제가 아웃된 게 그 이유였습니다.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그럼 우리나라만이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베트남, 일본에서도 주일 미군기지 이런 거, 베트남의 해군기지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중국인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취득하려면 엄청나게 제한을 했는데 집 못 샀는데 중국인들에게는 마구마구 그냥 연결해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공군기지 주변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 측에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계속할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렘린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러시아와 이란의 광범위한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 측에 이란과의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밀리터리 모니터링이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알렉산더 벤즈비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만나 러시아의 이란제 무기 대량 구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벤즈비 대사는 그것이 미사일이 됐든 드론이 됐든 모스크바가 이란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예루살렘은 키우에 고정밀 탄도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다 라며 이란과의 군사협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이스라엘 외무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했는데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 예일 훌라타 의장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벤즈비 대사와 같은 경고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무기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 과학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이 강화되면
이런 중립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측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할 경우에 가장 유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로라 미사일인데요. 롱 레인지 어택, 즉 장거리 타격의 약자인 로라는 사거리 400km의 전술 탄도미사일로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당시 아제르바이잔이 사용해서 유명세를 탄 바 있는데요. 원형 공산 오차가 미터 단위에 불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탄도 미사일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지원에 나설 경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번 경고를 크렘린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란 드론, 방탄복, 군복 할 것 없이 탄약, 광범위하게 지금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지금 돈을 못 받으니까 러시아가 달러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럼 뭐 받냐 도대체? 군사기술 그리고 전투기 이런 거 받기로 했다라는 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안 받고 저거 줄 리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란의 군사기술이 상승하고 또 이란의 전투기가 완전히 지금은 그냥 엄청 오래된 F-14 톰캣 이런 건데 여기다가 수호이 35 이런 거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거래 끊어라.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 준다 라고 한 거예요. 로라입니다. 로라. 롱 레인지 어택. 그래서 이 로라 미사일 준다. 400km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탄도미사일 두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한 2000km 날아가는 제리코. 근데 이 제리코는 핵미사일이에요. 핵미사일 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만든 이 로라. 이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할 때 아제르바이잔이 이거 사가지고 아르메니아의 아주 중요한 축선에 있는 조그만 다리 교량을 때려버렸어요. 그걸 그냥 깨트려버렸어요.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딱 한 발로. 그 정도로 정밀하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6m짜리 컨테이너 이런 데다가 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군용 차량 아니고 일반 트레일러 같은 거 이런 거 인척하면서 국경지역에서 확 쏴버리면 알 수도 없어요. 이거 4발 들어갑니다. 컨테이너에 6m 컨테이너에. 그래서 사거리가 이렇게 돼요. 그냥 이 오데사 쪽에 또 여기 헤르손 쪽에서 쏘면 크림반도 전역이 타격권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 자포리자 건너편에서 쏘면 완전히 로스토프 온돈 이런 지역 다 타격권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니들 이렇게 될래? 빨리 그래 끊어 라고 하는데 러시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벤야민 네타냐후 그 형이 엔테베 작전 성공했던 바로 그 대대장입니다. 그런 피입니다. 러시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